반갑습니다. 이정수 교수입니다. 자, 10차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차수에서는 저번 9차수에 얘기 드렸듯이 이제 고객 경험에 관련돼 있는 고객 관리에 관련된 얘기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앞으로 아마 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자체가 성장을 하는데 마케팅 도구를 빼고 나면 아마 소비자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뭐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알고리즘이든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위나 행동,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생각 등등이 앞으로 그게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무리 AI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AI의 모든 기준은 사람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소비자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 자체가 실제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고객 관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비자가 어떤 행복한 만족을 더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 디지털 쪽에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객 경험이 실제로 상품을 검색하는 단계에서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까지가 전체적인 부분에 플러스 알파, 네 맞죠, 고객이 마지막 택배를 받는, 저희가 9차수에 시작했던 라스트 배송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죠. 맞아요, 이제 후기까지가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이 후기라는 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이랑 어떤 형태를 좀 가져야 되는 것도, 그 후기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연결시키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충성 고객이라는 이런 것도 만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전통적인 소비자의 만족 중심의 어떤 모델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저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형 관계를 조금씩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드린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십 매니지먼트, 즉 고객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예전처럼 고객 관리가 아니라 두 개의 관계가 하나 더 붙었다는 얘기는, 예전의 데이터와 그 고객의 당장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전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직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발전 자체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분석,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 현석의 분석 자체가 이제 전혀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4수에서는 AI, 빅데이터, 그리고 자동화 마케팅, 고객의 생애 가치, CLTV라고 그러죠. 이런 이론들과 함께 조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쇼핑몰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 그게 관련돼 있는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고객을 무시하고 어떤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 때도 메인의 중심에서는 고객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마케팅을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고객의 기업의 어떤 개념이나 이름을 적는다 하더라도 그게 고객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개인화하고 그걸 다시 브랜드의 신뢰로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로, 그걸 학문적인 어떤 형태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이 되는 어떤 형태를 가지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가지, 저희가 총 사실 이게 논문에서 제가 작성을 할 때도 한 20가지 정도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당장 우리 앞쪽에 있는 이제 AI 이커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맞춰서 한 10개 정도를 제가 추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바꿨습니다. 특히 저희 과에서 있는, 예전에는 뭐 빅데이터나 AI 이런 게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용화 되지는 않았죠. 보통 뭐 고객 관리해봐야 서비스 아니면 우리 보통 마케터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다른 CS 쪽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르죠. 왜냐면 그 자체가 새로운 검색 알고리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때는 날씨가 어떤지, 계절은 어떤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등등의 어떤 기준적인 통합적인 어떤 환경적 기준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고객이 10대, 20대, 30대, 40대 각각의 나이별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뭐 어떤 한 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한 똑같은 날씨라도 20대가 낳기는 정말, 20대가 생각하는 정말 춥다 라와, 그리고 40대가 생각하는 춥다와 또 60대가 생각하는 춥다가 다르겠죠. 그러한 어떤 형태의 어떤 질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런 것도 사실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또 쇼핑몰에서 접근을 할 때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주문 결제가 좀 이루어질까, 그 주문 결제가 사실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반품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 소요가 사실은 측정 도구로 어떤 걸 하더라도 매출은 높으면 뭐예요? 반품이 많은데, 그러니까 반품이 한 건이 사실은 두세 건의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받아야지, 가야지. 그리고 피드백이 좋은 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경험으로 연결시킬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차수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도 고객 관리할 때 배송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체가 굉장히 핵심 형태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사무실에도 마찬가지 검수팀에서 고객 만족이 나와요. 마케팅 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수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고객 후기나 또는 고객의 피드백, 똑같은 어떤 크레임이 걸렸다 그러더라도 전화의 톤이나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연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 10번까지 뭐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한번 체킹을 해볼 거고요. 뭐 앞으로 저희가 각각 학기마다도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에서 조금 더 고충적인, 이런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 학과가 마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1학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1학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단어나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로 연결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과목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몰라도 돼요. 그런 거 한번 들어봤다는 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전체를 모인다면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도 저희도 마찬가지 AI,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AI를 사용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거 인문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로 AI가 답을 하니까 내 생각을 지금 무엇을 답해주면 얘가 좋아할까를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인문학적으로 어떤 글을 적는가에 따라서 결과치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우리 챗GPT 같은 데서 사주 같은 거 한번 적어봐요. 네, 적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그 통계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3자가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진다면 앞으로 이제 CRM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객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내 사이트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로 좀 연결시켜서 그게 1번에 한번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충성 고객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사몰 얘기 많이 드리는 이유가 충성 고객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요. 초기에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오픈마켓에는 힘 안 들어요. 똑같죠. 새로운 고객을 내가 유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누적 데이터가 갖춰질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자사몰 쪽으로 접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들을 한번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어떤 학술적 정의, 진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프레임을 좀 새로 갖고 갈 건지, 그리고 그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으로 나는 만일에 논문을 적는다면 어떤 주제로 반문으로 할 건지 또는 그런 공감하는 거에서 플러스 1을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수업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학습을 하니까, 또 요즘은 각각의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다 제공을 해요. 새로운 알고리즘의 내용들에서. 그래서 그게 적용시켜서 내 사업에 적용을 되려면 아무래도 고객들이랑 어떻게 연결돼 고객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십자수 전체 내용은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보면 고객 경험에 관련된 내용 CX,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CRM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고객의 여정이나 빅데이터 기반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이제는 개인화로 되고 세분화가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신뢰 메커니즘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전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구전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충성도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기라는 게 사실은 이 WOM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과 충성에 관련된 상호작용과 CX 성과 측표,
요까지를 하면 오늘에 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접근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첫 번째 개념 정의에서 고객 경험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나 내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나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전 과정에서, 한 과정이 아닙니다. 전 과정이라서 내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내가 후기를 작성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총체적인 인식과 감정 전체가 다 좋더라도 요즘 소비자분들이 한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회사에 대한 좋은 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모든 걸 다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CX 고객 경험을 어떻게 좋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각각의 부서나 각각의 어떤 담당 형태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나 노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화 과정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사실 여러 논문에서 많이 써져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AI나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 CS에 관련되는 측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고객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CS 분야에서 보통 많이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2000년대로 지나가면서 고객 경험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켰는 게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고객이 어떤 예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CRM 고객 관계 관리라는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이러한 관계 관리가 나중에 충성 고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2010년도에 3세대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모바일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고객 접점도 사실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었고 그러한 고객 여정이 어떤 식으로 핵심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핵심 방법론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 맞죠? 4세대에서는 AI 데이터 기반으로 초개인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는 초개인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 맞춤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실시간 개인화, 예측형 경험 설계, 그리고 감정 인식 등등을 고객 관리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학술적 개념으로 제가 연결한다면 서비스 마케팅의 관점, 심리학적 관점, 경영학적 관점. 물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신다면 CX 관리가 꼭 브랜드의 차별화, 경쟁 우위 창출을 하기 위한 경영학적 관리를 가야 되지만 일단 소비자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한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학술적 관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심리적 관점을 먼저 우선으로 둔 다음에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할까? 고객 경험을 단순화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개념을 좀 우리 회사에서는 만들까? 그게 경영학적으로 우리의 어떤 브랜드의 차별점이 되어야지만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CRM을 보시면 CR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중에 뭐 AI를 적용한 CRM이라는 어떤 형태를 한번 강의를 하게 될지 연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고객 관계 관리예요. 고객이 어떤 환경이 뭐가 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 드리면 예전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고 그 상품의 구매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를 예측을 하면 이분이 혼자 살고 있는지 4인 가족이 살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객에 꼭 필요한 상품을 미리 예측해서 어떤 걸 준다.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한다면 고객 생애 가치 CLV로서 극대화돼서 고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를 이 고객 한 분을 내가 관리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CRM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학문적 기반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계 마케팅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RM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CRM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고 정보화 시스템은 이제 디베이스가 발달을 하니까 고객 관계를 고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기술적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게 통합 관리가 이제 가능해진 것 같아요. 생애 가치는 CLV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고객에게 단기 매출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적 관점에서 고객을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한 분의 고객을 만드는데 평균 2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그 고객을 관리를 잘하면 4만 원 정도밖에 안 들지만 새로운 고객을 내가 또 만든다 그러면 또 20만 원의 돈이 든다는 얘기니까 관계만 잘한다 그러면 그 고객을 생애 가치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 4번의 서비스 이익 체인은 내부 서비스, 직원 만족, 고객, 재수익.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재구매를 해야지만 고객 생애 가치 또는 앞쪽에 얘기는 CRM이 가능하겠죠. 한번 구매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그죠? 물론 그 이제 기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은 한 달 만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1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겠죠. 또는 2년 만에 재방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는 서비스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세대에 나와 있는 이제 발전 과정을 본다면 1세대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이에 그 고객의 어떤 내용만 지금 등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2세대 2000년대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세분화시켜서 맞춤형 마케팅을 이때는 그냥 어떤 세부적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군이었죠. 직장인, 주부 이런 식으로 어떤 군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뿌렸다. 물론 여기서도 확률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맞아요. AI로 기반을 예측 분석해서 아주 세분화한다. 그리고 여기도 옴니채널이라고 나오지만 옴니채널을 이용을 해서 고객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가지에서 다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오프라인에서 A, B, C 매장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채널에서 쿠폰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례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카카오 채널 같으면 뭐 진짜 한국형 CRM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에 카카오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휴대폰에 카카오 없으면 이상해요. 할 게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문자 많이 썼는데 이제는 문자보다는 카카오를 많이 쓰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도 아마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지금 카카오가 엄청난 고객 관계 관리를 해서 그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걸 때문에 지금 카카오도 구독 서비스라는 게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이런 구독 서비스 형태들이 충청 고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CRM에서 고객의 여정의 적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CRM 도입은 데이터 기반 관계 마케팅 제도화로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관계 마케팅의 제도화로 된다. 이게 앞으로 AI가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들한테 타겟팅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객 여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 여정은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필요성부터 느끼게 될 거예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케팅에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 보장만 내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지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인지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우리가 나오는 뭐 짧은 쇼폰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내가 다음 걸 알고 했는 게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다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접속하여 인식, 구매, 사용, 재구매에 이르는 전체의 어떤 경험을 말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개념만 설명했지만 인지 전의 어떤 내용들, 재구매 후에 내가 나오는 이제 후기들까지, 그리고 후기 지나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홍보 역할을 해주는 거. 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너 딴 데 사지 말고 여기서 사. 까지 한다 그러면 한 6개 단계가 좀 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에 따르는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경험을 의미한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 접점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만족하고 어디에서 불만이 될지를 그런 걸 사실 구체적으로 잡기는 힘들지만 그게 만일에 내가 안다 그러면 사실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편리하겠죠. 만일에 구매 자체에서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카드 결제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많이 하겠죠. 인식에서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마케팅하려고 홍보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필요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좀 안내하고 그게 홍보함으로 해서 반대로 우리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요 순서가 해서 하나가 빠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문제로 접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적 기반에서는 AI에 우리 이론적 기반에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전통적인 구매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은 도미넌트 로직이라고 해서 단순 노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공동체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라고 얘기했지만 그 회사가 친환경적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가격이 아무리 사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ESG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대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충분히 나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게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이라는 걸로 연결시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멀티 채널하고 옴니 채널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다 지금 익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내가 스타벅스에서 바로 픽업하는 거, 이거 멀티 채널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옴니 채널로 갈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옴니 채널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온라인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어떤 형태들로 많이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요트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인지 단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시면, 인지 단계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광고, SNS, 검색, 그래서 통해서 내가 이거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 인지 단계는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 우연찮게 봤는데, 맞아. 나 이거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느끼는 과정 두 개를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인지 단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지 단계는 그렇게 많이 집중해야 될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해요. 물론 물론 내가 이제 처음 하고 시작을 하는 거면 인지 단계에 좀 더 집중을 하겠지만, 사실은 리뷰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평가 단계에서 리뷰, 가격 비교, 정보 탐색 이런 쪽에서 실제로 나와야 돼. 인지 아무리 좋은 시켜놓으면 뭐해? 내가 검색해서 다른데 구매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러한 인지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진행을 하고, 내가 만일에 비용을 쓴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수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고객이 그런 것을 평가하고 리뷰를 보고 적정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가격 비교를 하든 성능 비교를 하든 서비스 비교를 하든 정보의 어떤 탐색 비교를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 결제하자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구매 단계로 간다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런 구매에 관련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구매 단계에서는 무조건 간편으로 가야 돼요. 구매 단계에서 문제가 크레임이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도 나이대나 형태에 따라서 좀 각각 다르게 좀 나타낼 수 있지만, 일단 소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만일에 어떤 불편하다, 이런 개선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맞아요. 이제는 사용 단계 같은 경우는 상품, 사용, 서비스 경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용 단계에서 불만이 생기면 이게 재구매로 일어나기가 힘들죠. 역시 산 게 비지떡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용 단계에 충분한 서비스. 우리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 단계에서 이게 불만족을 가졌다 그러면 재구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당연히 완제품이 아니겠지. 그래서 출시를 하고 난 뒤에 실시간으로 CS를 반영을 시켜서 그 상품을 펌을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서 그 기능이 다시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샤오미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정말 후발주자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우리가 브랜드가 생기는 것이, 내 생각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 단계에서 불편한 점이 바로 개선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용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재구매 단계는, 이제 재구매 단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나 멤버십, 추천 이런 거 등등에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 상품 같은 경우는 인지 단계에서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큰 비용도 들고 더 많은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학술적 의의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소비자 행동학, 소비자가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심리학이나 행동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시면 심리학 책 많이 보시면 트렌드 코리아 이번에 나온 것도 이게 사실 심리학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시면 앞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케팅 전략에서는 마케팅에 갖고 있는 고객의 브랜드의 어떤 차별성을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구매하겠죠. 내가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구매하려면 고객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가 장기적인 어떤 충성도를 만들지 않을까. 그 다음 디지털 전환 연구. 디지털 전환 연구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관리 도구로 발전을 한다. 우리 개인형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네 번째는 CX와 CRM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연결이 될 고객 경험이 실제로 고객 관계 그 각각의 어떤 경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전 과정의 경험 관리, 데이터 기반 관계 유지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과정의 경험 CX와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는 데이터를 유지하며 하고 있는 전략들 얘기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따로따로였고 사실 따로일 수밖에 없는 게 빅데이터나 이런 게 AI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이 되는 거지, 예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려면 최소한 돈이 든다 하더라도 한 달이 걸렸어요. 지금은 진짜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런 걸 따진다면 이제는 분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된다라는 학문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생애 주기를 잘 관리해서 고객한테 재구매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 기반, 경험 기반, 통합 프레임워크 두 개가 합쳐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일단 고객 관리에서 고객 각각의 어떤 기반 CRM을 좀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CX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사례 중에 사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사례들이 많긴 하는데 워낙 스타벅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쪽 사례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타벅스의 내용을 보시면 스타벅스도 지금 어플 깔고 사용을 많이 하죠. 얼마 전까지 지금 현대카드에서 스타벅스랑 연동시켜서 현대카드 쿠폰이나 서비스를 계속 스타벅스에 연결을 시켜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금 서비스가 끝났고 이제 삼성카드로 바뀌었나? 얘네들도 카드를 계속 바뀌면서 하네. 웹 기반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웹 기반으로 고객 관리를 한다. 적립금이나 아니면 쿠폰, 그리고 오프라인의 CX는 매장의 경험이죠. 그런 경험 등을 통해서 충성 높은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게 스타벅스 가격이 3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구매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뭔가가 내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공짜로 받은 쿠폰으로 사용하는 거는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시죠? 사용해 보신 분은 그 돈으로 안 된다는 거. 애매모호해요. 돈을 더 쓰든지 진짜로 그래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공짜라니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러한 어떤 형태로 연결을 시켜 놨다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적 학술적 관리로 본다면 통합 관리가 앞으로는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아마 연결시킬 거고요. 차별화 전략을 연결시키는데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점 시사점은 앞으로 이러한 형태들이 상호 교환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AI 데이터와 기반 고객 경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나오죠. AI는 사실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얘기들, 고객 경험이 실시간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접목을 시킬 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지만 이런 러닝머신이나 자연 처리기나 실시간 개인화 데이터 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이런 기술적 기반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고객 상담을 어떤 식으로 좀 편하게 이용을 할까. 사실 챗봇 같은 것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챗봇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소비자가 만족하려면 챗봇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자연의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아무리 좋은 그래픽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AI로 만든다 하더라도
생성형으로 만들었다는 게 표가 나기는 하죠. 그게 표가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러운 어떤 내용이 됐을 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 정말 좋네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뭐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죠. 우리가 쓰고 있는 틱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시더라도 내가 한번 클릭해서 보셔서 거기다가 좋아요까지 눌렀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게 뭐 우왕창창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정부 자금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데 클릭을 하시면 진짜 막 수백 개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한 추천 알고리즘이 AI 기반으로 내가 개인화된 상품을 제안을 한다. 내가 청바지를 샀다 그러면 청바지에 관련되는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사용자 중심 추천 방식이었어요. A가 예를 들어서 A가 의자를 사고 가방을 샀다 그러면 B가 의자를 구매했다 그러면 B도 가방을 구매할 확률이 많다. 이게 사용자 추천 방식 형태로 이렇게 추천한 게 유사 그룹을 패턴화시켜서 A, B의 유사함을 찾은 다음에 B에게도 A가 구매한 상품을 추천한다. 이게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해요. 유튜브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없으면 그 나이대 아니면 그 형태를 보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받는 형태를 똑같이 재추천하는 형태로 지금 테무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클릭해서 추천하면 새로운 상품이 추천되는 거 보면 딱 내가 이거 한번 관심을 가졌던데 나의 나이대랑 관심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형태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는 신발을 샀다 그러면 내가 가방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도 추천을 했다면 지금은 신발을 샀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아이템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아이템을 비슷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그러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상품들로 추천을 여러 가지 좀 시킨다는 게 지금의 스크롤 깔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소비자의 빅데이터 자체가 추천 서비스에서 나오는 서비스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도 보면 내가 물티슈를 하나 클릭했다 그러면 밑에 내가 클릭했던 것보다 더 내 마음에 드는 추천 상품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구매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는 A를 썼지만 알고리즘상 다른 비슷한 나이대에 갖고 있는 분들이 C를 많이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나도 C를 구매할 상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유사 상품을 추천하는데 형태로 지금은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있으면 뭐해요? 이게 데이터 분석하는데 한 달씩 걸려버리는데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 보시면 소비자는 AI 기반 혁신을 통해 더 빠른 서비스, 자신에 맞는 상품 추천, 효율적인 상호작용 그럴 수밖에 없죠. 동시에 처리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된다.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 소비자 빅데이터 이런 것 등등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개인화와 세분화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화 세분화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죠.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세분화, 고객의 인구 통계학, 질이죠. 행동지. 이거는 저희가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이런 개인화 데이터는 개인화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별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개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 습성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주민등록, 그 사람의 이름 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지 이 휴대폰 사람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광고로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 기반에서는 시장 세분화, 이론 차별화 전략, 그리고 데이터 기반 개인화 이론, 이런 건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별적인, 집단이 아닌 개별적인 형태로 좀 접근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세분화, 개인화가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이 될까? 하이브리드 전략도 나와 있는데 세분화로 나눈 다음에 더 큰 그룹으로 나오고 그룹 내에서 다시 개인화로 심화된 그룹으로 나눈다. 합치고 나누고가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직장인이면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그죠?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도 또 어떤 세분화를 가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개인화로 연결시키는 형태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저도 지금 음악 트는 거 우리 강의할 때도 제가 음악 트는 거 쇼피파이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100곡만 저는 한 10곡 가지고 100곡 만든 것 같아요. 한 10곡만 만들면요. 나머지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구나. 앞쪽에서 제가 배웠는 그런 내용들 똑같은 유형의 음악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런 유형의 음악도 좋아하더라. 라는 것을 패턴이나 내용을 읽어서 추천 나보다 더 잘 아는 나의 음악적 유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세분화된 음악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소피파이 저희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쓰고 나서는 제가 딴 거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효율성, 정밀성, 소비자 심리학 그리고 경영 전략적에서도 아마 경쟁적으로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뭐 사실은 쇼피파이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이제는 뭐 보안 쪽 얘기 안 나올 수 있겠죠. 무조건 AI 나오면 그 보안 쪽 문제가 나와요. 앞쪽에서 우리 보안도 잠깐 뭐 한번 언급은 했었지만 앞차수에서도 아마 개념 정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되고 활용되고 이게 언제쯤 폐쇄가 완전히 없어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시스템에 다 그렇게 해요. 단지 이게 해킹을 당해버리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소비자가 질 수 없으니 회사에서 이러한 책임적 형태를 좀 가지고 가라는 의미에서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듯이 한 번씩 다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일반 개인정보법 그죠? GDP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이라고 있는 CCAP.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얘를 적용하고 우리나라 거 적용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실은 세 개를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적용을 맞춰서 2023년에 빅데이터 환경에 맞는 개정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어떻게 하라. 라는 규제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 규제가 요거 두 개 플러스 합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해외에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의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때 규제 프레임에서 딱 연결이 바로 풀릴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찌 보면 만들기 처음에 좀 어려웠지 만들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투명성 제고, 기술적 보완, 소비자 참여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정보가 그거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공개를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애플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과제가 이런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 앞으로 돈이 내가 지금 GDP는 못 만들어도 GPU는 못 만들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연구하고 그게 학술적인 아이디어만 제시만 되셔도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기술자가 만들면 되니 그런 거에 대한 신뢰성을 연결을 좀 시킬 수 있는 게 좀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코딩 배울까? 이런 생각했던 거 그 코딩을 보안적으로 어떻게 연결할까를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8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째는 얘기 드렸듯이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전 마케팅. 구전 마케팅인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구전 마케팅을 할까? 워드 오브 마우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구전 마케팅 할까? 이런 구전 마케팅은 저희가 하고 있는 보통 리뷰나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을 만들려면 상세 페이지를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후기를 만들어라. 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 상세 페이지 보강하는 것보다는 후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나눌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문적 기반에서는 정보, 채널, 사회적 역량, 관계 품질 이런 것 등등이 앞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들이 신뢰, 만족, 충성도 이런 매개체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여행, 리뷰 이런 거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우리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런 게 리뷰나 별점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의 노출 순위, 구매 의사 등등.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 구매한다 하더라도 상세 페이지 보고 그 상품이 좋으면 그 다음 보는 거 구매 결정은 맞아요. 리뷰 보고 혹시나 이상한 게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제3자 호일러 법칙이라 그러죠. 제3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연관이 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 경험, 그리고 이게 뭐죠? 예, 맞아요. 이제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계 유지에서 이 유지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해서 디지털 시대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형성 과정 형태라고 만들고 이게 연결이 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 드렸지 그런 학문적 기반이 정보 채널 이루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온라인의 구정 광고 예전에 전통적인 광고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높죠. 온라인으로 바로 댓글이나 소비자의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형될 형태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역량 이론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경험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강한 어떤 형태를 보낸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출을 만들려면 후기를 만들어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품질 이론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우리 구전 마케팅을 브랜드 신뢰, 만족, 충성도 매개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시킨다. 실제로 여기도 보면 제가 논문 보다가 나오는 사례들도 있긴 한데 구전 마케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객들이 생각하는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 고객들이 생각하는 진짜 정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구전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앞에 이자가 붙음으로 해서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의 댓글이나 후기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어떤 논쟁의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충성도 이론이라고, 이 개념은 실제적인 어떤 개념은 고객 만족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까 또 우리는 어느 부분에 좀 더 마케팅이 아니죠. 매출의 어떤 기준으로서 좀 집중을 할까에 좀 연구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 기반에서는 기술, 불일치, 서비스 이익 체인, 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지금 중요도가 낮은 거 중도가 굉장히 높은 분, 중간쯤 그리고 실제로 매출에서는 여기 중간쯤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되는 고객들, 이쪽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VIP 고객들은 익숙함에 충분히 되어 있고 얘는 크게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매출이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출 부분은 여기가 80% 야들 다 합쳐서 20% 정도 되겠죠. 네, 근데 건수에서 앞으로 확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60%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도 재구매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이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집중을 좀 할까? 이게 물론 재무적이나 또는 고객이 갖고 있는 감정적, 사회적 정책, ESG 요인까지 다 합책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문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고객 만족은 단순적인 반응 그리고 충성도는 장기적 관계. 그렇죠. 충성도가 되려면 그 충성 고객이 되려면 장기적 관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두 개념은 신뢰, 재구매, 구전의 매개체로 연결된다. 신뢰, 재구매, 구전의 매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LT, 고객 생애 가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CX 성과 마지막입니다. 네, CX 성과 측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지표들로 보신다면 결론은 제일 끝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CLV예요. CLV 고객의 전체 경험을 얘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CSAT 같은 경우는 고객의 특정 경험, 구매나 배송이나 상담이나 우리 전체 과정 중에 특정 경험에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만족했는지를 측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조금 더 프레임에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CS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어떤 서비스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문제가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 크레임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반품됐을 때 고객한테 제품 먼저 보내주고 맡겨한다고 얘기했죠. 그게 전부 다 여기 있는 CS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위에 있는 NPS 같은 경우는 고객의 그 브랜드를 추천할 의향이 있냐. 이제 내가 영업사원이 돼서 1점에서 10점까지 있다 그러면 적어도 9점, 10점 정도를 되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할까를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NPS의 계산법은 추천자하고 비추천자를 뺀 나머지 그 계산 값을 얘기 드리는데, 당연히 추천자가 10이고 10이 10명이고 비출자 0이라 그러면 NPS 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제일 높은 거고 0이 제일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기준표에 대한 그 브랜드의 충성도를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얘기 드리는 전체적인 고객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빠르게 얘기 드리고 말씀은 드렸지만, 뭐 고객 관리는 사실은 제일 하기 싫은 거고, 또 우리 뭐 그 고객들한테 직원 고용을 해도 실제로 고객 상담은 전부 다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시타만 시켜서 회사에 쓰는, 저희가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안 오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쇼핑몰에서 구매로 이루어질 때 전화 통화 한 개도 안 하고 구매로 바로 연결이 될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후기가 나올까에 대한 어떤 구매 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고민을 함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AI나 빅데이터 예측 분석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왜 구매 안 하지? 이런 거 예전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시간적으로 맞춤형 의사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고객의 생애 가치, 전체적인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따로 이 고객들을 어떻게 VVIP로 대우함으로 해서 또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까, 그런 것은 앞으로 AI 기반 자동화, 그리고 감성인식 인터페이스, 뭐 어떤 챗봇이라도 사람과 똑같은 어떤 형태로 한다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SG 연결을 시켜야지만 융합적 주제로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관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관계 지속성을 높인다는 것은 앞으로 충성 고객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가 얘기 드리는 이 형태들로 어떻게 바뀔까는 고민을 좀 여러 가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 관리 저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는 대표님이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고객의 경험이 단순한 서비스 접점이 아니라 고객의 전 사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감정, 인지, 상호자격 등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객 관계관리 CRM에서 연구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둘째는 고객 관리에서 학문적 분석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에 나서 그게 매출로 좀 연결이 될까를 찾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는 고객의 데이터 투명성이죠. 뭐 보안 문제는 앞으로도 뭐 할 때마다 끝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고객을 연계시켜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의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게 이 페이지가 단가? 네, 맞아요. 이 페이지 다네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서는 저희가 고객 관계 관리와 CX에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쯤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연구가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내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한 가지가 아니라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 과정이라면.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비슷한 주제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이커머스에 이제 지금 기초론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초론에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좀 익히시면서 다음 차수에 계속 연계되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